카메라 보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들에서는 제가 준비를 해놓고 대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읽으면서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시선 처리가 부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카메라를 켜놓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있어요. 처음 사고 난 날 밤에도, 그날 밤에 와이프랑 무슨 대화를 했냐면, 이제 앞으로 뭐 하지? 뭐 해서 돈 버냐? 큰일 났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처음 나왔던 얘기가 유튜브 한번 해봐. 오빠 웃기잖아. 제가 웃기게 생겼나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유튜브 해봐라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저희 와이프도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유튜브 한번 해봐라 이런 소리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유튜브 해야 되나?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는지 뭐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뭘 할 수 있을까? 참, 그 중간 영상에서 그래도 제가 경차를 한 대 갖고 있으니까 차로 일단 배달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것도 참 가족들이 탐탁지 않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 생산성 있는 활동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돼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반성의 의미로 시작했던 유튜브가 좀 이걸 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기대감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아무한테도 제가 알린 게 아닌데 조회수가 좀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일단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쇼츠 영상으로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진짜 하루 만에 조회수가 1800회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생각보다 쉬운 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근데 이제 영상을 몇 개 올려보면서 이제 알게 됐죠. 아, 이게 진짜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수익 창출 기준이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그렇게 되고,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든 이 우빈아빠 채널에는 구독자가 지금 13명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제 지인들이거든요. 지인분들이 아닌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절반은 제 지인분들인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빈아빠 채널이 좀 잘 성장시키면은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시작해보고 점점 더 알아보니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가지고는 진짜 수익이 나오기 힘든 구조더라고요. 채널을 만들 때는 그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제 일상을 생각나는 대로 올리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없을 거고, 구독해 주셔봤자 제 지인들이나 이제 소수의 분들만 계실 것 같고, 뭐 하나 주제를 만들어서 채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빈아빠 채널도 처음에 이제 반성하는 채널로 제 얼굴을 보면서 컨텐츠를 제작하자 해서 얼굴을 찍으면서 이제 독백하는 형식으로 녹화를 했었는데, 점점 만들다 보니까 굳이 내가 얼굴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나?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사람들이 뭐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잘생긴 외모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수입이 없으니까 실업급여를 좀 생각해봤어요. 제가 배달 그 배민 커넥트 할 때 그래도 꾸준히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갔으니까, 제가 회사에서 잘린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뭐 배달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거지. 근데 보통 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에서 사직을 당해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달은 그런 게 없잖아요. 누가 뭐 해고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고 이제 사용하던 오토바이가 부서지고 이런저런 조건으로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고용복지센터에다 상담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막연은 하잖아요. 제가 배달하던 사람인데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왜냐면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그래도 한 6개월이라도 좀 마음 놓고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해봤는데, 좀 알아보니까 재해로 인해 가지고 일을 못하게 됐을 때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아 그래, 아직 희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전화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제 그 이력을 한번 조회해 보겠다고 하더니, 고용보험 그 납부 이력이 1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동안 계속 배달해왔는데 왜 1년이 안 되나. 그러니까 그 상담원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고용보험 이력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더니 중간중간에 보험 이력이 많이 끊겼더라고요. 그리고 22년 이전에는 또 고용보험이 의무가 아니어가지고 그 전에는 일을 하고 있어도 고용보험을 안 내고 있었고, 22년 초부터 고용보험이 의무가 돼서 그걸 납부를 했는데, 제가 요번 1월에 사고가 났으니까 또 1년이 안 된 거예요, 납부 이력이. 그리고 중간에 소득이,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좀 일을 소홀히 했을 때는 소득이 80만 원, 그러니까 어느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은 고용보험이 상실됐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돈을 많이 벌면 고용보험을 다시 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력이 막 끊기고 그러더라고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태여야 되는데, 그 자격부터가 안 되니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를 알게 됐죠,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에서 5월달 사이에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지금 살고
살고 있는 집보다 넓은 집으로,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이제 국민임대 아파트인데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저희 와이프가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다가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거를 이제 찾더니 저희 동네에서 민간임대 입주자 모집하는 거를 보고 그때 지원을 했는데, 민간임대 아파트라 그런지 좀 평수가 넓은 거, 방 3개, 화장실 2개, 사전 점검도 갔다 왔는데 진짜 넓더라고요. 그거를 계약을 했는데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금액이 좀 꽤 커요. 그래서 거의 대출에 의존해야 되는 상태인데 은행에서 이게 대출이 잘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좀 불확실한 상태긴 합니다. 뭐 어떻게든 다 되게 만들어야겠죠. 고용보험도 실업급여도 물 건너 간 것 같고, 유튜브도 이대로 가서는 수익이 나기 좀 힘든 구조인 것 같고, 좀 며칠간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부업 같은 것들이 뭐가 있나 그런 것도 알아보고, 뭐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다가 느끼게 된 건, 이 우빈아빠 채널은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억으로 간직하는 정도, 그리고 제 지인들한테 그냥 제 근황을 알리는 정도, 수익의 목적이 없이 그냥 제 지인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채널의 목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딱히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제가 이번 사고가 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결국엔 성공해 나가느냐, 이런 거를 계속 담아보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제 집안사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되고 제 과거사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되고, 뭐 저희 집이나 처갓집 막 이런 사정 같은 얘기들이 개인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 가족분들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이런 식의 컨텐츠는 앞으로 지속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이 났고, 그래도 앞으로 뭔가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중요한 과정 같은 거는 좀 만들어서 올려보려고요, 이 채널에는. 제가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지금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계속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고민이 되니까 딱히 뭘 해야겠다 막 이렇게 확 떠오르는 생각이 없고, 유튜브로 좀 강의도 많이 보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지 그런 강의들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노마드 크리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실패도 여러 번 하셨는데 참 잘 극복해내시고 지금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제가 읽었던 제 부의 추월차선이랑 결이 맞는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일단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데 안 해서 그렇지, 그분 말씀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실행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막상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들어보면 쉬운 것 같다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섞여 있어서 또 듣다 보면 또 다시 막막해지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뭘 하든 일단 습관부터 먼저 들여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을 하려면 일단 글 쓰는 습관부터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냥 블로그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글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습관부터 들여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아침부터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온다, 이런 습관부터 들여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 일단 영상을 올리는 습관부터 들여야 된다. 그냥 아무거나 막 제작해서 막 올려라. 얼굴 안 나와도 된다, 목소리 안 나와도 된다. 일단 주기적으로 올리는 습관부터 들여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막 올려라. 어차피 그거 올려봤자 거의 안 본다. 그러니까 일단 습관 들이기 위해서 아무 영상이나 찍어 올리고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만들어서 올려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유튜브를 하고 그런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단 시작해보는 단계는 지났는데, 이제 우빈아빠 채널을 컨텐츠를 몇 개 제작해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상만 찍어서 그냥 통째로 올리고 그거밖에 못했었는데, 점점 잘라내기를 한다든가 자막을 넣는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까지는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구독자 모으는 일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채널 특성상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실 분도 거의 주변 지인들 아니면은 이런 걸 누가 구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삶하고는 관계가 없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채널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제가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뭐 게임이라도 잘하는 사람이면 제가 뭐 게임을 하는 영상이라도 담아서 무슨 방송이라도 하고 뭐 후원이라도 받고 그걸 또 유튜브에 올려서 또 조회수도 얻고 뭐 그러겠는데, 뭐 하나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 사고 나기 전처럼 뭐 배달이라도 하면 배달하는 영상이나 배달하면서 있었던 일들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올리고 할 텐데, 뭐 하나 할 만한 주제가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막막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그동안 고민하느라고 뭐 이렇게 영상을 못 찍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도 제가 직접 안 나오고 그냥 사진이랑 글씨만 조합해가지고 한번 올려봤던 건데, 어떻게 보면 어그로성 영상이었죠. 그게 뭐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해서 올려봤는데 조회수는 처참하고 제 주변 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상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은 아무거나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는 습관을 들이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핸드폰을 삼각대에다 올려놓고 한번 찍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올려봤자 뭐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뭐 제 지인들이나 보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좀 소수일 테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시작을 해봐야 뭔가 알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아무거나 찍어서 막 올렸었는데 점점 영상 올리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영상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막 고민이 되고 딱히 올릴 컨텐츠는 없는데 뭔가 막 올려야 될 것 같고 컨텐츠 뭐 올릴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처럼 그냥 카메라 켜놓고 아무 하고 싶은 말이나 하는 게 해서 그냥 올리는 게 어차피 수익은 안 나요. 이런 영상 찍어봤자. 자꾸 습관을 들이는 거죠. 뭐 할 말이 없는데도 일단은 켜서 뭐라도 말하고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일주일에 뭐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올려보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 습관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고가 나고 할 얘기가 많으니까 막 영상들을 많이 올리다가 이제 영상이 안 올라가니까 주변 지인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왜 영상이 이렇게 며칠째 안 올라오냐 막 그랬는데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막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컨텐츠를 올리는 텀이 이제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제가 알게 된 거는 이런 식으로 그 유튜브 활동을 했던 거는 이제 수익 활동과는 연관이 되지가 않을 거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를 주제로 해서 채널을 딱 그 주제로만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 건데 일단 그런 과정에서 뭐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찍어서 올려보는 거. 이제 그 채널에는 안 올리겠죠.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그냥 자꾸 말하는 연습하고 이건 오늘 녹화하는 거는 대본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카메라 올려놓고 혼자 떠들고 있는 건데 지금 아직 사고 난 지 한 달은 안 됐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책들을 몇 권 읽으면서 좀 마음 수련이 됐나 봐요. 제가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한데 참 진짜 그 생각이 부정적이었다 제가. 근데 책 몇 권만 읽어도 마음이 확 달라지고 지금 상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다, 지금 이거 인생의 완전 나락이다, 여기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제가 잘 될 수 있을 거란 확신 같은 것들이 들더라고요. 뭘 생각해도 다 잘 될 거야, 내가 내 능력을 키워서 다 해결해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걱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책 몇 권 읽고 나서 뭐 자기계발서도 있고 뭐 소설도 있었고. 그런데 예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걱정할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게 사람이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건 저 스스로도 좀 대견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발전이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했을 때 실패할 거란 경우의 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예전 성격에는. 근데 그 실패에 대한 자꾸 두려움만 생각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 그런 생각보다는 성공했을 때 생각만 더 많이 하게 됐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가 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그게 많이 위안이 되고 사실 그동안에도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좀 별로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심각한 문제들보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저한테는 있으니까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나면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뭐가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은 자꾸 그런 방향으로 사람이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시간조차도 되게 아까운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작년에 돌아가신 스님이 쓰셨던 책도 있는데 그 스님이 올해는 못 사셨는데 좀 수련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마지막에 남기고 가신 책인데 어떻게 보면 자서전이죠. 자서전인데 참 남기고 있는 메시지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서랑은 정반대의 성향의 책이었어요. 좀 스스로 고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이런 거를 수련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명상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고, 그래서 저도 자꾸 두려운 생각이 앞으로 뭔가 실패할 것 같은, 뭔가 이대로 내 인생이 나락으로 계속 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리려고 계속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습관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됐어요. 자꾸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생각을 비워내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뭔가 제 정신이 분리돼서 저란 사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난 뒤로부터는 뭔가 조금의 두려움이라도 제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을 비워냈어요. 비워내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만 생각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문제들은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이고 나와 내 가족들의 미래를 좀 더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자.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도움되는 거 없어. 잘 되는 일만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면 그 목표들을 이뤄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전 이렇게 못했겠죠. 진짜 막 술 마시고 맨날 인생 망했네 그러고 살았을, 막 허송세월 보내고 있었을 제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사고 나고 지금까지 뭐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괜찮은 사람이 됐다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빈이 아빠 채널은 좀 그냥 제 인생을 좀 기록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제 상황을 좀 알리고 이렇게 살고 있다, 뭐 그런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익 창출 용도로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 수익 창출에 대한 꿈이 생기긴 했는데 그건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우빈이 아빠 채널로는 수익을 바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우빈이 아빠 채널은. 그렇다고 그냥 다 닫아버리고 아무 컨텐츠도 안 올리면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근황을 알리고 제 일상을 기록하는 용도로. 지금도 가장 많이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여태까지 살면서 뭐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제가 남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막연하긴 하죠. 그래도 항상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를 개발하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직접 되거나 그렇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해나가고 있는데,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당장에 뭐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어떠한 부분부터 공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마음을 수련해 나가야 되고, 실패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빠져나와야 되고, 당장에 뭐부터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아서 계속 수련해 나가야 되겠죠. 당장에 수입이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사실이긴 한데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수입이 어느 정도 나와서 뭐 이 가정 하나 이끌어 나가는 데는 문제없는 수입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겠죠. 뭐라도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너무 뭐가 있을까 자꾸 막연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되새겨 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삼각대 위에다 올려놨어요.